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1월 25일 금요일이고요. 스타와 함께 건강 챙겨보는 행복진료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행복진료실. 오늘은 어떤 스타가 행복진료실을 찾아주셨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그에 앞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수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연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응원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대한민국의 첫 월드컵 경기가 치러졌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열띤 거리 응원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거리 응원 시 맨바닥에 오래 앉아있게 되면 척추에 무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다음 거리 응원 때는 따뜻한 방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이례적으로 겨울에 치러지는 월드컵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 추운 날씨에 대한 단단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안전사고에도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세요. 네, 현재 서울의 기온은 8.1도로 심한 추위는 없는데요.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부터는 중부와 전북에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에 외출하신다면 작은 우산을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늘이 차차 흐려질 텐데요. 늦은 오후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밤에는 수도권과 그 밖의 중부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비의 양이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지만 비구름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오늘 오전에 일시적으로 서쪽 지역은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여기에 어제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황사가 발원했는데요. 이 황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16도, 대구는 18도, 광주는 19도가 예상되는데요. 남부지방의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면서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비는 토요일 새벽이면 모두 그치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토요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7도에 그치면서 종일 쌀쌀하겠고요. 일요일 아침 기온은 영하 1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또 한 차례 들어있는데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본격적인 영하권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기준금리 또 인상, 11년 만에 최고입니다. 기준금리가 또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요. 기준금리를 연 3%포인트에서 연 3.25%포인트로 인상을 했습니다. 2011년 6월 이 3.25% 이후에 11년 5개월 만에 최고 높은 수준인데요. 한국은행은 어제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베이비 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요, 올해 들어서만 벌써 6번째 단행하는 금리 인상으로 이 중에 2차례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 스텝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네, 기준금리가 또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졌는데요.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은 얼마나 더 늘었을까요? 금융통화위원회가요, 가장 지금 시급한 정책이 바로 물가 안정화다라고 하면서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하고 있는 가운데 가계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자 부담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연간 가계 이자 부담이 3조 3천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 금액을 1인당으로 나누면 연간 16만 6천 원 수준으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금리를 1년 3개월 동안 2.75%포인트 올린 만큼 이 부분을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그동안 늘어난 연간 이자 부담액은 182만 6천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러한 가계 이자 부담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고착화를 막으려면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이자 부담까지 늘어나서 아이고 살기가 좀 팍팍하다 이런 생각이
다들 드실 겁니다. 잘 이겨내야죠. 다음 이슈 전해주십시오. 네, 다음 이슈는요. 카쉐어링, 보험, 카드 등 29개 규제 푼다입니다. 앞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한 이 영업구역 제한이 풀린다라는 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을 가입할 때 이 영업사원으로부터 받는 이 혜택이나 사은품 등에 대한 이 금액 규제도 대폭 늘어날 전망인데요. 정부는 어제 그 국정 현안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경쟁 제한적 이 규제 개선 방안 29건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카쉐어링 렌터카, 또 보험, 신용카드, 관광 레저, 공공조달 등 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던 이 규제들이 개선될 그런 예정입니다. 카쉐어링, 차량 공유라고 해서 아마 이용해 보신 분들이 네. 꽤 계실 텐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영업구역 제한 네. 어떻게 풀린다는 거예요? 일단 현재는요, 이 카쉐어링 서비스 영업소 같은 경우에는 영업소나 사업소가 위치한 지역 내에서만 영업이 가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대여한 지역을 벗어날 경우에는 추가 영업이 불가능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서 차를 대여해가지고 운전해서 부산에 가더라도 이 차량 도착지인 부산에 반납하게 되면 업체는 이 부산에 있는 차량을 다시 영업소가 위치한 서울로 가져와야만 영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년 상반기 중에 이 영업구역 제한이 좀 완화되면요. 차량이 반납된 지역에서 15일 이내에 영업이 허용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 편도 반납도 활성화되고요. 대여지로의 이 탁송 비용도 절감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이용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보이고 1,143만 이 카쉐어링 서비스의 이용자의 이익 또한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차장법도 개정이 돼서요. 공영주차장 내에 이 카쉐어링 서비스 전용 주차 구획을 설정을 해서요. 이 카쉐어링 서비스 이용 거점이 공영주차장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네, 그것 외에 우리가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습니까? 실생활에서 더 자주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게요. 보험 가입하거나 신용카드 가입하실 때 영업사원으로부터 사은품 받고 혜택 받으시잖아요. 네. 그 부분도 확실히 규제가 완화가 됩니다. 현재는요. 보험 계약할 때 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의 범위가 연간 보험료의 10% 혹은 3만 원 이내 중에 더 적은 금액의 수준으로 제한이 됐었는데요. 내년 상반기부터 이 보험 사고 발생 위험을 경감하는 사은품이나 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익 제공 금액을 20만 원 이내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워치를 줄 수도 있고요. 주택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스 누출 또는 화재 발생 감지 제품, 또 자전거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충돌 센서, 이 내장 스마트 자전거 후미 등 이런 상품들이 20만 원 이내다라고 하면 그 사은품이 제공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도 신규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익 제공의 상한이 이 오프라인으로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연회비의 10%까지로 그 이익 제공의 범위가 제한되는 반면에 온라인으로 가입을 받으면 100% 이렇게 그 양자 간의 불평등하고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내년 상반기 중에 이 범위 또한 확대가 돼서 구체적인 금액은 신용카드 연회비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네,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고 기업들도 활성화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 조두순 아내 남편 회사원이라고 속여서 월세 계약입니다. 이 얼마 전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이 출소 직후에 살았던 이 월세집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돼서 이사를 앞뒀다라는 소식을 전한 바 있는데요. 23일 한 매체에 따르면 계약 당시 부인 오 씨는요. 남편이 직업이 뭐냐라는 질문에 우리 남편 회사원이다라고 속여서 거짓말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 계약금 100만 원만 치르고 나머지 보증금, 잔금 같은 경우에 이삿날 내라 이렇게 집주인이 만료를 했음에도 이 부인 오 씨는 아니다. 나 지금 돈이 있으니까 바로 내가 다 내겠다라고 하면서 굳이 이 보증금 1,000만 원을 다 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집주인이 나중에서야 이 입주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계약 파기를 요청을 했는데 조 씨는 주장한 게 이건 일방적인 계약 파기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파기하려면은 보증금의 2배인 2천만 원을 배상해라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렇죠. 내 집에 살게 될 사람이 성범죄자인 조두순이고 그리고 이 계약을
파기하자니 보증금의 2배를 물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건데 이후에 계약은 어떻게 됐어요? 일단은 조두순의 이사 계획은 무산이 됐고요. 이 안산시에 따르면요, 이 조 씨 측은 결국 그 계약했던 집주인이랑 협의를 한 게 뭐 기 납부했던 줬던 1,000만 원 돌려받고 거기에다 이 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더해서 1,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1,100만 원 같은 경우엔 결국 그 집주인과 조 씨의 아내 이제 오 씨가 만나서 직접 수령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조 씨가 이사를 포기했던 것은 최근 자신을 둘러싼 거센 지역 반발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안산 지역에는 조 씨 측이 오는 28일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동네로 이 계약을 시도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의 주민과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에도 안산의 여성단체와 선부동의 학부모, 주민들은 안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조두순은 안산시를 떠나라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두순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 조두순의 이사 계획 자체가 좀 무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현재 예상되는 바로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에 당분간 계속 머물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머물고 있는 집의 집주인도요. 더 이상 난 계약 연장해줄 수 없다라고 불어한 가운데 결국에 28일이 지나도 조두순이 이사갈 집을 못 구하게 된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거주할 가능성, 즉 명도 소송을 통해서 강제 퇴거를 당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안산시 관계자는 조 씨 측에서 이사할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 기존의 집주인에게 며칠 더 시간을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고요. 다만 이 집주인이 언제까지 참아줄지는 모르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안산시 소재의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조두순의 이사가 불발되면서 해당 지역의 공인중개사 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는데요. 또한 이 조두순 아내에 대한 정보는 그 해당 부동산 뭐 하시는 분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 그 내용이 공유가 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부인이 아니라 뭐 친척 등 제3자가 와서 계약을 하면 이 부분을 막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아니 세입자가 이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을 알게 될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라는 특약까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간다. 낭만 닥터가 찾아가는 닥터가 간다 시간입니다. 네, 낭만 닥터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까지 직접 방문해서 네. 아픈 곳을 진단하고 의학 솔루션까지 제공해 드리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디를 방문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낭만 닥터가 강원도 화천으로 가는데 이곳에 시어머니를 평생 모시면서 평생 농사 일을 한 방금선 할머니가 무릎 통증 때문에 굉장히 또 고민이시고 잘 걷지도 못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낭만 닥터가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화천군 다목 1리에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장 정상철입니다. 오늘 신청해드린 분은 방금선 씨라는 분인데 힘든 농사 일을 평생을 이렇게 하시면서 다리 무릎이 굉장히 불편하셔가지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시고 불편해하시는 걸 볼 때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방금선 씨 잘 완치돼서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이 매력적인 강원도 화천군입니다. 저기 이제 더 짙어지겠죠? 붉게 물들겠죠? 네, 색깔 조화가 아주 끝내줍니다. 와, 그림이네, 그림 진짜. 당신이 원하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낭만 닥터, 닥터가 간다. 네, 안녕하세요. 만능 MC 백봉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낭만 닥터 정재훈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저희가 지금 와 있는 곳이 바로 강원도 화천이에요. 아, 예. 그리고 지금 오늘 또 저희가 또 달라진 게 있어요. 예. 보시면은 저희 가슴에. 그렇죠, 이름표. 네, 이름표가. 이거 봉규 씨가 아이디어를 냈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죠. 제가 이거 아이디어를 낸 게 왜냐면은 저희가 이렇게 딱 가면은 사람들이 계속 이래요. 이거 아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니까. 예. 지금까지 내가 달아본 이름표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정말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선생님, 지금 예. 마을회관에서 예. 어르신들이 우리 원장님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요? 네. 예, 가서 제가 낭만 닥터 정사우의 열정과 정성을 보여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실게요. 출발! 가시죠.
어르신들이 기다리시는 마을회관으로 함께 가볼까요? 아름다움을 이루는 것.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장님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마을을 방문해 주셔가지고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미남이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저한테도 미남이시라고 그러시더니. 그랬나요? 예, 그랬던 것 같은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한테 말하신 게 아니었구나. 아니, 기억이 있습니다. 예. 진짜 저 마을에 가서. 네네, 마을회관으로 예, 가겠습니다. 시험 보시고 가겠습니다. 이장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만 5년 됐습니다. 한 5년 되셨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아름다운 마을. 다목 1위 마을회관에 낭만 닥터가 떴습니다. 이 마을 환자들을 내 손으로 다 고치겠어. 무릎 살린다. 저 만능 MC도 최선을 다해 서포트에 나섰습니다. 실례지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0이에요. 우선 관절염이나 이런 아픈 거 좀 달랠 수 있도록 약을 좀 드리고요. 낭만 닥터의 진료실이 열렸는데요. 진료 결과에 따라 어르신들을 무료로 치료해드렸습니다.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우선 좀 쉬어줘야 돼요. 당분간 좀 일을 줄이시고. 그동안 농사일에 바빴던 어르신들 건강을 회복 중인데요.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다들? 요즘 아주 바쁘거든요, 시골은. 그런데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이거 맞으면 이제 힘을 찾아갖고 맞어야지. 아프지 말고 오래 살면 괜찮은데 자꾸 병치료를 하면서 아프고 그러면 자식들한테 주위 사람들 피해를 주니까.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여기 좀 전에 진료 받으신 분들보다 예. 훨씬 더 심하게 무릎이 아프신 분이 계시대요. 아, 방금선님. 네, 맞아요. 예. 그분이 가시죠. 무릎이 예. 정말 아프다고 그러시거든요. 그쪽 아니, 이쪽입니다. 아, 예. 이쪽이에요. 예. 급하시네. 이장님이 사연을 보내주신 오늘의 주인공 방금선님 댁을 찾아갔는데요. 귀여운 강아지와 함께 살고 계신 방금선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선님이세요? 네네. 아이고, 낭만닥터 정재원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럼 아프신 지가 얼마나 되신 겁니까? 10년 넘게. 그러시죠? 저녁이 되면 이렇게 보여요. 좀. 그러니까. 또 그게 이제- PT까지 하시는구나. 아유, 심할 때는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털썩 예. 주저앉아서 못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업고 나왔어요, 밭에서. 아, 그러셨어요. 예. 그때부터 심으셨구만. 어머님을 업으실 수 있으세요? 아니, 왜? 왜 당연히 업으시지. 못 오실 것 같아요? 어머니 너무 허리허리 하셔가지고. 네, 날씬하셔가지고. 아, 예. 그럼 일단 저희 들어가셔서 예. 어머니 무릎 상태를 한번 다시 예. 한번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서 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다리가, 좀 저르시잖아요, 지금. 이게. 병원 갈 생각을 못했죠. 일은 많고. 하여튼 아침에 일 나가면 캄캄해서 안 보여서 일을 못해야 집에를 들어왔으니까요. 너무 아플 때는 울기도 많이 울었죠. 아픈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마음도 아팠는데요. 너무 일을 많이 시켜서요. 안 시키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내가 보살펴 줄게. 그 소리 들으니까 눈물 나네. 미안하죠, 상당히. 진작 병원을 좀 데려가 수술해도 시키고 그랬어야 했는데 어머님이 이제 여기 아버지랑 거의 한 10년 정도를 투병을 하셨어요. 소대변 다 받아내고 그런 걸 집사람이 다 한 거죠, 지금까지. 거동이 불편한 시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해온 농사일. 언젠가부터 망가져버린 방금선님의 무릎 때문에 가족들의 걱정도 늘어갔습니다. 어머니 평소에 증상이 어떠세요? 어떻게 아프세요? 증상이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걷다가 사끈해갖고 주저앉을 때도 있고 그 낮에는 좀 움직이다 보면은 저녁이면 아주 엄청 부어요, 아직. 지금 말씀하신 증상은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돼서 거의 말기 수준으로 간 증상이세요. 무릎을 자세히 진찰 한번 해볼 테니까요. 좀 더 구부려 보세요. 더 이상 가려면 아프신가요? 걷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 방금선님. 낭만 닥터의 눈이 날카로운데요. 그렇죠. 이제 보시면은 지금 오다리가 상당히 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정상은 복숭아뼈를 딱 붙이면은 무릎도 원래 붙는 거거든요. 저는 붙어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떠보면 오, 이게 정상이구나. 이게 정상인데 아마 사진을 찍어봐야 알겠지만 관절염이 상당히 심하신 것 같고 아마 인공관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잘 살펴서 무릎도 반짝이 좀 만들고 바로바로 딛고 걸어도 안 아프시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니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셨었어요? 좀 힘든 일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제 깨나 뭐 이제 그 깨? 예, 들깨. 뭐 이제 깨 터는 거. 예, 예. 뭐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한번 도와보겠습니다. 네. 깨털기 선수들 입장합니다. 몸 좀 풀어볼까요? 비장한 각오로 들깨밭에 도착했는데요. 들깨밭이에요. 아, 들깨구나 저게. 예. 이렇게 배에서 말려놓은 거구만. 네네. 아 이거 안 해주셔도 되는데 이거 저희가 아이고 뭐 이거를 하려고 그러세요. 원장님이 또 깨털기 선수입니다. 네. 먼저 시범을 보여주셔야 되나? 네, 시범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딱 아, 이게 떨어지네. 새 거는. 떨어지는 소리. 비가 내리는 것처럼 싹싹 깨가 쏟아집니다. 아니, 평소에 원장님 네. 되게 잘 터시는 거 보니까 네. 병원에서도 네. 그 밑에 직원들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직원들 많이 이렇게 터시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어이가 없는 질문이라 놓고는. 그 보험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60이 됐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사리에 거리낌이 없더라. 그 수준이죠, 제가. 아, 예전에는 많이 터셨는데 지금은 안 그러신다. 한시도 웃음이 끊어지지 않는 깨털기 현장입니다. 어허, 아 이렇게 하면은 우와 밑에 깨 봐봐. 야, 우리 앞날에도 이렇게 깨가 쏟아지기를 네, 제가 바라겠습니다. 우리 환자분 건강에도 깨가 쏟아지도록. 야, 진짜 깨가 쏟아지네요. 그날 오후. 이게 뭐예요? 저기 집에서 뜬 토종꿀입니다. 토종꿀이요? 그래요? 일하시려고 고생들 많이 하는데 뭐 드실 것도 없고 약속하지만 좀 맛이나 좀 보시라고 조금 내왔습니다. 근데 토종꿀 굉장히 귀한 거 아닌가요? 토종꿀이 전 처음 봤거든요. 오, 역시. 쫀득쫀득하고 달달한 토종꿀. 일하고 나서 먹으니 더 맛있더라고요. 얼굴 표정만 봐도 맛있네요. 아니 이게 딱 먹으니까 입에서 녹으면서 싹 녹으면서 꽃향이 나는데 이게 아카시아 꽃인가? 이게 무슨 꽃이죠? 이게 무슨 꽃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꽃은 1년 내내 그 머리 물어다가 저축을 했던 거를 11월 달에 한 번 딱 채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꽃이 뭐 뭔 꽃이다 하는 거야 여러 가지가 혼합이 돼 있는 거예요. 온갖 꽃이 다. 예. 이제 봄부터 들어온 거가 11월 달에. 다음 날 아들과 함께 병원을 찾은 방금선님. 정밀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기 엑스레이 찍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상 사진을 내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정상적인 무릎의 사진을 서서 사진 찍어도 이렇게 간격이 보이는데 물렁뼈가 살아있다는 얘기를 다시 아까 그 사진으로 넘어가서 우선 뼈 사이 간격이 좀 좁아졌잖아요. 두 개 뼈가 거의 붙어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퇴행성 관절염 때 나오는 현상들이 이 관절로는 더 이상 기능을 못하니까 인공관절을 바꿔주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새로 된 거니까. 제 기능을 잃어버린 무릎은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술을 앞두고 회의가 열렸는데요. 왼쪽 같은 경우는 좀 덜 달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MRI를 보면은요. 이게 엑스레이상으로는 조금 덜 달아져 보이는데 실제 MRI 보니까 다 달아져 있는 거죠. 이 환자는 통증이 그리고 양쪽 무릎이 똑같이 아프다고 그래요. 양쪽 동시에 진행하기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진행하면은 우선적으로 문제가 수술 시간이 좀 길어지고 우리 내과 원장님 뭐 환자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수술 전에 수술을 위해 시행한 검사상에서 이제 심장 초음파상에서 대동맥 판막에 석회화 소견이 보였고 피검사상에서 당뇨 전 단계 소견이 보였습니다. 당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순이 수술하고 나면 이제 통증과 부종이 심해지니까 한 24시간 안까지는 콜드팩하고 레이저로 좀 부종하고 통증 관리를 좀 해드리고요. 양쪽을 수술하게 되면은
우선 수술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수술 후에 출혈이 양쪽에서 하잖아요. 출혈을 많이 하게 되면은 혈압이 좀 불안정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리가 중요해서 한쪽만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자주 체크를 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들어가겠습니다. 과연 방금선님은 건강한 무릎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낭만 닥터와 함께하는 닥터가 간다. 다음 주 이 시간에 확인해 주세요. 네, 스타의 건강 고민을 통해서 건강 정보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행복진료실 문을 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행복진료실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사원 한의학 박사,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 박선만 내과 전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식품생명공학 최현웅 박사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진료를 접수한 스타는 누굴까요? 저기 두 분, 저기 누가 아니야. 뭐 망토 오늘 왜 저래? 누구세요?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뒤에 있어. 뒤에도 한 분 뭐야? 더 있는데? 자매인가 봐요. 걸그룹인가요? 듀엣? 뭐 다빈치나 뭐 LPG 뭐 그런 식으로? 아니, 옛날 분들도 있잖아요. 뭐 바니걸스나 그런 분이 아닐까? 자, 누구실까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뭔가 키도 똑같고 네. 망토도 똑같고 쌍둥이가 아닐까 싶긴 한데 그래서 첫 번째 힌트, 오늘은 힌트를 직접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정체를 감추고 계신 두 분 힌트를 주세요. 뭐예요? 뭐야? 직접 주시는 거예요? 29. 저거? 그리고 옆에는 뭐 붕어빵? 붕어빵이? 붕어빵 알겠다. 붕어빵처럼 두 분이 닮았다. 쌍둥이네. 쌍둥이가. 그쵸. 그 옛날에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니걸스나 국보자매. 걸스가 자매들 있었단 말이에요. 둘이서 같이 하는 분들. 네. 그분들인 것 같고, 29는 아마 데뷔 29년 차 정도. 뭐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요거. 오늘 쉽지 않습니다. 힌트는 29와 붕어빵이었는데 정체를 공개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선글라스를 벗어주세요. 약간 뭐야? 바로 알겠네요. 유혜정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유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유혜정 씨의 딸 서기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매 아닙니까? 자매? 아니, 근데 29가 뭐예요, 그러면? 그래, 29는 뭐예요? 저희 나이 차이예요. 네. 그렇죠. 엄마하고 딸이니까 그 정도 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어쩜 이렇게 한결같으세요? 진짜요? 네. 나 너무 기분 좋은데 아침부터 너무 행복한데요? 근데 두 분 뒷모습만 보면 사실 친구인 줄 알 것 같아요. 그럼. 그렇죠. 29살 차이는 모녀로 전혀 안 보일 것 같아요. 근데 뒷모습만 그런 건가? 제가 실수했네요. 앞모습은 자매. 자매. 네, 자매. 뒷모습은 친구. 맞아.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아니, 그런데 우리가 매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엄마 입장에서는 좋은 말이지만 딸 입장의 의견도 물어봐야 돼요, 이게. 근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엄마랑 사이즈도 같아가지고 옷도 같이 입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딸은 엄마와 딸이랑은 좀 다르게 친밀감도 있고 끈끈함도 있어서 엄마보다는 약간 친구에 가깝지 않을까. 근데 드라마에 나오는 모녀 사이가 이렇거든요. 저는 엄마랑 사실 잘 좀 다투는데 두 분 사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이렇게 방송이니까 이렇게 훈훈해 보이는 거지 실은 정말 많이 다투거든요. 친구처럼도 많이 다투고 하는데 규현이가 사실 잔소리가 좀 많다 보니까 이게 조금 다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딸이 엄마한테 잔소리를 많이 해요? 네.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아니 이게 엄마가 이제 겉으로 보면 되게 도도하고 네. 똑부러지실 것 같고 이런데 사실은 손이 진짜 많이 가시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또 디저트에 빠지셔가지고 제가 막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하고 있어요. 근데 딸이 진짜 기특한 게 오늘 행복진료실에 이 진료를 의뢰한 사람도 딸이라고 합니다. 엄마의 건강이 좀 걱정돼서 그랬다고 하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이거 동의하시나요? 어때요? 아니 사실 군것질 조금 하는 거 가지고 맨날 이렇게 난리를 피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즘 그 잔소리가 조금 제가 나이가 들면서 걱정으로 이어지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버지가 당뇨가 너무 많이 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더 많이 되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 달콤한 간식을 그 유혹을 진짜. 못 끊는 거예요. 맞아요. 아, 여기 다 동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이 달콤한 간식 하니까 이렇게 미소가 다 지어지는 거 보니까. 야.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당뇨를 예방하고 또 건강한 비법을 배워갈 수 있을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규원이와 같이 함께 하게 됐어요. 네. 이게 이제 바로 주제의 힌트이기도 한데 오늘 얘기 나눌 주제는 뭔지 보여주세요. 행복진료실 오늘의 건강 주제는요. 당뇨 합병증 부르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오늘 뭐 당뇨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직접적인 주제예요. 당뇨 합병증을 부르는 최악의 습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2002년 월드컵 때 기억나시잖아요. 4강 간 거.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당뇨 그러면은 당뇨가 뭐야? 당뇨 합병증 그럼 그건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정말 동창회 나가서 갑자기 얘가 좀 살이 좀 빠졌다. 너 왜 그러니? 당뇨야. 또 밥 먹을 때가 좀 미적미적거려. 그럼 너 왜 그러니? 당뇨야. 그러다 보니까 당뇨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 현실이 맞습니다. 지금 30세 이상 성인 7명 중에 1명은 당뇨라고 하고요. 당뇨는 초기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2012년도에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당뇨 팩트 시트를 발행했을 때만 해도 환자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당시에는 2050년이 돼야 당뇨병 환자가 한 590만 명 정도 될 거다 예상을 했는데 2020년이 현재 벌써 30년이나 앞당겨서 그 환자 수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예측한 속도로 2050년쯤 이 정도가 될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이미 이제 추월을 했다는 거고 굉장히 빠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당뇨병은 국민병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많이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유병률만큼 이 진료비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요. 2015년도에 이 당뇨병 진료비가 1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2조 9천억 원. 굉장한 숫자죠. 그래서 5년 새 6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당뇨병으로 진료받은 사람들이 최근 4년 사이에 69만 명이나 넘게 이게 증가하고 있어서 연평균 증가율이 이 5.6% 정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요즘엔 정말 주변에서 당뇨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당뇨뿐이 아니고 당뇨 전 단계 그리고 당뇨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까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염려를 늘 가지고 계셨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또 갑자기 이렇게 당뇨라는 거는 잘 먹어서 생긴 부자병이다 맞아요. 이런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인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당뇨에 걸리신 분들을 보면 유독 비만인 분들이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영양 과다로 인한 그 비만은 당뇨병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빈곤계층인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당뇨병의 발병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당뇨병은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고탄수화물 식이 또는 그 인스턴트 식품을 불규칙하게 먹는 취약한 계층에서 당뇨병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당뇨는 무엇을 많이 먹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을 어떻게 복용하는지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당뇨하면 가장 무서운 게 그 따라오는 무시무시한 합병증이거든요. 당뇨 합병증 특히 무서운 이유가 또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무서운 이유는 당뇨 합병증 그 발병률이 너무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요즘에 당뇨보다 당뇨 합병증만 없으면 아무 문제 없이 장수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당뇨 환자가 5.5% 늘 동안 당뇨 합병증 환자는요 12.5%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니까 2배 이상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 고혈당이 지속되다 보면 혈관에 직접적으로 손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 같이 악화되게 되면 혈관은 더더욱이나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혈관이 점점점 망가지게 되면 혈관이 직접적으로 좁아지게 되는데요. 이때 심장으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히게 되는 이 심근경색도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당뇨 합병증 중 가장 위협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이 당뇨 환자의 사망 원인의 50%를 차지하는 심혈관 질환이기도 하죠. 당뇨 합병증은 일반적으로 혈관이 많이 분포하는 곳에 발생하는데요. 이 때문에 더 우리 몸에 이제 사실 치명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하면 사실 합병증 중에 당뇨발 떠올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예, 당뇨합병증 하면 보통은 당뇨발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내과 의사로서 당뇨발 환자들을 많이 봐왔는데요. 당뇨발은 다른 말로 당뇨병성 족부병증이라고도 부릅니다. 다리로 가는 혈관에 혈류에 합병증이 생기고 신경에 합병증이 생겨서 다리에 나는 상처를 쉽게 인지하지 못하고 그 상처가 굼고 덧나서 궤양을 형성하는 것을 당뇨병성 족부병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당뇨병성 족부병증이 생기면 5년 내 사망률이 약 50%로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에서 연간 매 2,000명 정도의 환자분들이 당뇨병성 족부병증으로 인해서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당뇨발 너무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 당뇨신데 안과 다녀오셨거든요. 그리고 당뇨 때문에 실명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맞습니다. 맞죠? 네, 당뇨의 대표적인 합병증 두 가지가 방금 앞서 박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당뇨발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 실명 원인 1위가 되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있습니다. 이 혈당이 높으면 시력 저하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망막에 있는 미세혈관의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신생혈관들이 쉽게 파열돼서 망막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실제로 한 자료를 살펴보면 당뇨병 환자의 실명 확률은 일반 사람들보다 25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당뇨에 걸리면 당뇨 합병증에 걸릴 위험이 더 커지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족 중에 당뇨가 있으니까 이게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이 속상하기도 한데 당뇨는 그러면 유전인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당뇨병이 발병하는 원인이 정확하게 아직은 명확하게 이제 사실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이 당뇨의 발병 원인으로 이 유전적인 소인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부모 둘 다 당뇨가 있는 경우에 이 자녀가 당뇨가 발생할 확률이 50%에 이르고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이 당뇨가 발병할 확률이 25%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실 당뇨는 유전적인 소인뿐만 아니라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환경적인 이런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가족력이 없는 분들도 이렇게 안심할 수는 없는 거죠. 당뇨처럼 평생 관리해야 되는 병이 또 자식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면 부모 입장에서 참 미안하고 이럴 텐데 그래서 더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당뇨 합병증을 부르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죠. 자, 제가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당뇨 합병증을 부르는 최악의 습관 3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뭔지 보시면 수면 부족입니다. 우리 지금 다 수면 부족이에요. 어제 축구 보느라고. 맞아요. 얼마나 힘을 썼던지. 그러니까요. 내가 왜 힘을 썼지? 아니 근데 정말 수면 부족이 당뇨와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적절한 수면은 그 당 조절에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가 수면이 불충분해지면은 우리 몸에서 호르몬 중에 하나인 인슐린과 코티졸의 분비에 불균형이 초래가 되고 이로 인해서 혈중의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 수면장애 있는 분들, 특히 코골이나 어떤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그런 수면 중에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서 코티졸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혈당이 또한 올라가게 됩니다. 이로써 수면 장애가 있거나 충분한 수면 섭취가 안 되는 분들은 당연히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이로 인해서 당뇨 합병증의 위험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아니 오늘도 우리가 이제 수면 부족인데 다음 주 월요일도 있잖아요. 화요일도 이제 좀 그럴 거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 있어요. 그렇죠. 일요일에 늦잠 자면 된다. 근데 이게 몇 시간 정도 자야 충분한 수면인 거예요? 네, 아마도 생각보다 길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성인의 이 평균 수면 시간, 권장 수면 시간은요. 최소 7시간에서 9시간 사이입니다. 네, 실제로 한 연구에서 하루 7시간 푹 잔 사람과 5시간 정도 잔 사람의 이 당뇨 발생률을 비교해 봤을 때 무려 5배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우리나라 성인 남녀의 이 수면 시간을 비교했을 때 지금 최소 시간인 7시간이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당뇨 위험이 더 커진다는 게 좀 안타깝죠. 그런데 뭐 야식하면은 옛날에 어머님 세대 때는 이러잖아요.
찹쌀떡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요즘 같으면 그렇게 라면이 땡긴단 말이에요. 아, 진짜 이 탄수화물 야식 정말 유혹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네, 실제로 잠이 부족하면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된다고 합니다. 이 수면 부족 상태가 계속되면 깨어있는 동안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렙틴 호르몬의 수치가 평소보다 약 18% 감소를 하고요. 허기를 유발하는 그렐린 호르몬은 28%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10대 학생 93명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수면 패턴이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6시간 30분만 잔 그룹보다 6시간 30분을 잔 그룹과 9시간 30분을 잔 그룹이 있었는데 6시간 30분만 잔 그룹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탄수화물과 설탕이 첨가된 식품을 더 많이 섭취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 축구보다 출출하면 라면 하나 끓여 먹는데. 어제 축구 보면서 뭐 드셨어요? 저는 어제 치킨. 치킨. 네, 뭐 드셨어요? 저는 족발. 저는 마른 오징어. 이게 골고루다. 씹어야 돼요, 좀 이렇게. 세 분은 뭐 드셨어요? 치킨입니다. 치킨 먹었어요. 치킨. 아, 치킨이 압도적이네. 치킨이 뭐 드셨어요? 저도 치킨. 역시 치맥이죠. 네. 근데 오늘 탄수화물이잖아. 우리가 배웠으니까 네, 조심하는 걸로. 자, 이어서 당뇨합병증 부르는 최악의 습관 3가지 중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탄수화물 중독. 이거 딱 나오는 나왔네. 탄수화물 중독입니다. 네, 사실 탄수화물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영양소이죠. 우리가 이제 섭취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면 이제 포도당 형태로 흡수가 돼서 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게 문제는 에너지로 쓰고 남은 이 당이 이 몸 안에 지방 형태로 전환이 돼서 저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몸 곳곳에 지방이 쌓이게 되거나 혹은 이 혈관에 쌓여서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당뇨 위험도 높이게 되는 게 문제인데요. 이게 몸속 곳곳에 쌓여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도 간식을 계속 찾거나 혹은 이게 식사를 하고 나서 중간중간에 굉장히 예민해지거나 혹은 짜증이 난다. 이럴 때는 탄수화물 중독을 조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도 이제 밥 먹을 때 보면 네. 밥 먹고 나서 밥 배 따로 디저트 배 따로잖아요. 네네. 그걸 좀 먹어줘야 이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그게 문제가 되는 게요. 일단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한국인 영양소 섭취 현황에 따르면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탄수화물을 전체 에너지 중 55에서 65% 비율로 섭취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긴 한데요. 우리나라 50세 이상 중장년층 같은 경우엔 평균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권장 비율을 이미 한참 넘어섰다고 합니다. 탄수화물 같은 경우엔 단백질이나 지방과 달리 체내 축적률이 100%에 달해서 단순당과 같은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당 중독의 위험성 또한 커지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밥 배 따로 디저트 배 따로인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당뇨합병증 부르는 최악의 습관 마지막 뭔지 보겠습니다. 식후 과일. 네. 식후 과일. 아니 이걸 음식점에 가도 밥 먹고 나면은 뭐 사과나 밤 이렇게 2쪽씩 주던데. 그렇죠. 네, 네. 소소하게 하나 먹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적당한 과일을 섭취하는 건 당뇨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과일 속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C, E와 플라보노이드 등이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과일을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의 당뇨 망막병증과 뇌졸중 발병 위험이 가장 낮았다고 하고요. 중국 연구진은 당뇨 환자 3만 명을 분석을 해봤는데 과일을 먹는 환자는 당뇨병이나 심혈관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럼 당뇨가 있을수록 과일을 더 잘 챙겨 먹어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식후에 먹지 말라는 거고 당뇨 관리할 때 과일을 먹기 좋은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 진짜 잘 알아. 젊은이가. 아니 젊은이가 그렇게 건강이시네. 그러니까. 저 얘기하자마자 잘리고 혼나는 것 같아요. 잔소리가 그래도 있을 것 같아. 저희가 이제 철저하게 알아보려고 준비를 해놨어요. 네. 자 보겠습니다. 두 분 첫 선생님이 번째. 같이 하셨는데 당뇨인 과일 섭취법, 당뇨인의 과일 섭취법이에요. 네. 아까 우리 서규현 씨가 너무 말씀을 잘해주셨는데요. 이와 관련돼서는 우리 박 원장님과 옆으로 자리를 옮겨서 좀 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두 분이 우리- 언제 그렇게 또 맞춰?
네, 우리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또 물어보는 게 나 과일 얼만큼 먹어도 돼요?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와 관련돼서 오늘 우리가 이 당뇨 환자분들은 과일을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 제대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첫 번째론 저 잘못 넣었다. 그러니까 과일 잘못 얘기하는데 들어갔는데? 우리 제작진 실수할 사람들이 아닌데. 아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에 뭐 먹어야 될 시간 있으면 배꼽시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과일 배꼽시계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과일 배꼽시계보다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일은 식후가 아닌 식전에 먹어야 좋다 이거거든요. 식전 최소한 1시간 전에 미리 과일을 먹어주면 흡수율도 좋고요. 과일을 먹고 밥을 먹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밥 먹는 양도 줄어들게 돼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은 밥 먹고 나서 후식으로 과일 먹곤 하잖아요. 예, 보통 식후에 우리가 췌장이 충분한 그 휴식을 가하는 한 3-4시간 이후에 과일을 드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과일을 드셔야 혈당이 비교적 좀 낮게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러나 우리가 식후에 먹는 과일은 배에서 가스를 만들기도 하고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섭취할 때 주의를 요합니다. 자, 이제 과일 섭취법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 뭐예요? 자몽, 체리, 키위. 저 소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뭔지 알겠다. 수입산인데. 이거 다 갈아서 주스로 마셔라. 딱 맞췄네요. 그거 맞아요? 맞아요. 환자분들 보면 이제 과일 먹으라고 그러면 또 과일 먹기 편하게 한다고 갈아서 드시는데요. 갈아서 먹게 되면 당이 급격하게 들어오게 되고 빨리 오르게 되니까 당뇨 환자분들은 이렇게 갈아서 먹는 건 피해 주셔야 됩니다. 피해라.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바로 이 GI 지수인데요. GI 지수가 어떤 거죠? 네. GI 지수는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혈당 지수라고 합니다. 혈당 지수는 식후에 혈당이 올라가는 정도를 수치한 것인데요. 혈당 지수가 높을수록 식후에 혈당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70을 기준으로 70 이상을 고혈당 식품이라고 하고 55 이하를 저혈당 식품이라고 합니다. 그 중간을 중혈당 식품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과일을 섭취할 때도 우리가 저혈당 과일을 섭취하면 좀 더 몸에 유익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사과랑 사과하고 저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먹는 고깃집 나가서 디저트로 나오는 맞아. 건데 설마 저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아까 두 번째랑 비교해 보면 두 번째 애들은 이렇게 좀 말랑말랑한 과육이고 얘네들은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분들은 이렇게 딱딱한 과육의 과일들을 드시는 게 좋다 이건데요. 그 이유는 딱딱한 과일들은 섬유질이 촘촘하기 때문에 들어와서 흡수되는 게 늦어요. 그러니까 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서서히 올려주니까 이렇게 딱딱한 과육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과일도 그냥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당뇨인들은 생각하고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똑똑하게 과일 섭취하는 비법 한번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사과하고 배를 따로 냈길래 젤상에 오르는 과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뇨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과일 정말 제대로 먹겠습니다. 그럼요. 네. 자, 이쯤에서 유혜정 씨 오늘 나와주셨으니까 유혜정 씨하고 따님은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보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모녀가 찾은 곳은 복싱장입니다. 신나는 음악 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두 사람. 그런데 혜정 씨는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네요. 그에 비해 규환 씨는 리듬에 맞춰 원투 원투. 복싱 댄스에 빠진 두 사람. 진짜 운동해요. 제가 요즘 너무 해보고 싶은 운동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 정적인 운동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규현이한테 엄마가 좀 신날 수 있는 좀 액션, 파워풀한 운동 찾아가보자 해서 저희가 직접 찾아온 거예요. 많이 움직인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 같아요. 그치? 너 장난 안 걸어줘. 저도 규현 씨는 이거 해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엄마한테 맨날 운동하라고는 하는데 저는 운동을 막상 안 해가지고 지금 다리가 내일 못 걸어 다닐 것 같은데. 평소 활동적인 운동을 좋아하는 혜정 씨. 복싱 기본 동작을 배워보기로 했는데요.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아, 왜 이렇게 웃기지? 코미디 아니죠, 이거? 코미디 프로그램 아니죠? 엄마가 원래 같은 발 같은 손으로 걷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걷는 사람이어가지고 같이 나가요. 몸이 마음 같지 않죠? 오케이. 하나, 둘, 셋. 그렇지. 뜨고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뜨고. 너 두고 봐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웃음 치료가 됐어, 엄마. 웃음 치료. 복싱에 처음 도전해보는 거라는데 폼 좋은데요? 4개. 오. 잽. 좋아. 1, 2. 6.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한다. 근데 운동하기 진짜 짱인 것 같아요. 복싱하면 진짜 살 많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규현 씨 하는 거 보고 좀 느낌이 어떠셨어요? 나는 얘랑 운동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항상 이 자라나는 새싹이 싹을 치듯이 얘가 너무 잘하니까 아니 어떻게 처음 한 애가 너무 멋있게 하는 거. 나 지금 동영상 찍는 운동할 생각은 안 하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너 권투 선수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모든 준비는 끝났다. 복싱 댄스로 전판을 벌이는 두 사람. 신나게 운동하고 스트레스도 날리고 체력 증진뿐 아니라 근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복싱 댄스. 오늘 이 복싱 댄스를 해보니까 내가 안 썼던 내 몸의 부분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체감했어요. 이 기운이 샘솟는, 힘은 드는데 기운은 더 샘솟는 느낌? 우선 너무 이제 극명하게 실력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재밌는 것 같고 그냥 엄마랑 좀 꾸준히 같이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한 번 너는 하는 게 아니라 나랑 하면 얼마나 우월감이 생기겠어. 하나 할 때마다 자기를 희생해서 해주는 엄마의 모습. 잘하고 있구나. 네, 맞아. 한바탕 춤을 추고 나면 생각나는 게 있죠? 행복을 주는 바로 디저트랍니다. 비주얼이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닌데? 항상 밥집보다 카페에 맛있는 걸 찾아놓고 그 옆에 맛집을 찾는 스타일이어서 요즘에 핫한 카페다, 뭐 디저트 맛집이다 무조건 가보는 편이에요. 요즘 디저트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혜정 씨는 걱정거리가 생겼답니다. 규현이가 단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좋아하는데 시켜놓고 자꾸 남기길래 내가 옆에서 아까우니까 핫플마다 쫓아다니면서 그 맛있는 걸 왜 안 먹냐 그래서 남기면 아깝다 먹기 시작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예전엔 단 음식을 안 좋아했는데 딸과 함께 디저트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단맛에 매료됐다네요. 엄마 맨날 먹는 거 먹어야 돼 이제. 맞다. 까먹을 뻔했다. 맞아. 아 내가 엄마 먹이려고 나까지 먹잖아. 그럼 같이 먹어야 돼. 건강을 위해 하루에 한 번씩 꼭 챙겨 먹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여주거든요, 여주. 약간 당뇨 걱정이 있어요. 아버지가 당뇨로 너무 고생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아 이게 당뇨가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들도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규현이한테도 아빠의 그런 거를 봤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고 저도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기 위해서 여주를 챙겨 먹어요, 꼭꼭. 아니 엄마 내가 오늘 피디님한테 특별히 부탁해가지고 준비한 장소가 있어. 너가? 항상 내가 준비한 거는 실망하지 않다. 아니 늘 실망했는데 오늘 또 어떤... 아니야 그래도 한번 가보면 이럴 거야. 그래? 기대해도 좋아. 오케이. 엄마를 위해 규현 씨가 준비한 서프라이즈의 정체는 바로 요리 수업. 모녀가 함께 만들 오늘의 요리는 뭘까요? 아니 저희 엄마가 단 걸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건강하게 단 걸 먹을 수 없을까 해가지고 배우러 왔는데 오늘
달달한 걸 좋아한다고 하셔가지고 브라우니를 만들 텐데요. 좀 특별한 브라우니입니다. 아몬드 가루를 우선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코아 가루. 이거는 건강을 위해 카카오 분말을 활용. 기원 씨도 직접 만들어봤는데요. 바나나에다가 이제 저지방 우유를 넣고요. 당뇨를 걱정해 설탕 대신 단맛을 내주는 천연 감미료 바나나를 사용했습니다. 섞은 가루에 바나나 소스를 넣고 다시 한번 섞어주면 되는데요. 좀 더 부드러운 식감을 내고 싶다면 최에 한 번 더 걸러주면 된다네요. 걸쭉해진 반죽을 그릇에 넣어 모양을 만들어낸 후 자신이 좋아하는 견과류를 뿌려줍니다. 취향에 따라서 다른 견과류로 대체를 하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 선생님 마지막까지 이게 다 이제 과정이 끝난 거예요? 네, 지금 끝났고 이대로 이제 냉동에다가 2~3시간 정도 얼려주시면 됩니다. 저 이거 집에서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가 생겼어요.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디저트 견과류 브라우니 완성이요.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 네. 저희가 늘 보는 브라우니랑 됐어요. 드셔보시죠. 건강만 잡고 맛이 없으면 소용없겠죠? 과연 맛은 어떨까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래. 단맛이 주는 행복이 있잖아요. 먹는 순간 지어지는 미소. 그치? 너무 상큼하지? 아, 건강식으로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를 충분히 먹을 수 있구나.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알찼던 하루예요. 항상 좋은 게 있으면 가장 먼저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엄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너무 재밌는 거 같이 해서 좋았고 앞으로 엄마가 평생 한 150살까지 살아가지고 저랑 맨날 재밌는 거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150살? 네. 만수무강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이렇게 서로 챙겨가면서 부족한 거 꽉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재미나게 영원히 친구처럼 사는 존재. 네. 한 사람이라도 옆에 있다면 그만큼 건강의 척도가 높아진다고 하죠. 서로에게 보약이 되어준 모녀 행복하세요. 아, 진짜 친구 같은 모녀 사이 있잖아요. 아, 너무 부럽고 너무 예쁩니다. 근데 여기서 나이 차이가 나네. 맞아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자, 계속 알아볼게요. 서동주 선생님 건데. 짐볼 벌크업. 아니 벌크업 하면 이거잖아요. 이렇게 딱 그래가지고. 근육 키우는. 와, 그러니까 뭐 당뇨 환자들 이렇게 키워야 된다 이건가요 지금? 네, 사실 근육은 포도당을 태우는 당 소각장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당뇨인들 보시면 보통 운동한다고 하시면 기껏해야 걷기 운동 정도 하시고요. 근력 운동을 좀 신경을 안 쓰세요. 그래서 제가 이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좀 키우기 위해서 근육 벌크업을 조금 해라라고 해서 좀 경각심을 이제 일으키기 위해서 벌크업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당뇨 관리에 있어서 근력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실제로 효율적으로 혈당을 태우기 위해서는 이 적절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병행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는 당뇨 환자에게 이 체지방률을 개선하는 이 유산소 운동과 이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이 근력 운동을 함께 하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체중을 줄이는 유산소 운동과 함께 할 수 있는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이 근력 운동을 하나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유행 씨와 이 서규현 씨 한번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근력 두분 운동.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근력 운동. 방금 복싱하고 왔는데 이제 벌크업 운동하시네요. 저희가 집에 보시면 운동하신다고 다 짐볼 하나쯤은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창고에 대부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꺼내셔가지고 간단한 운동을 하실 텐데요. 먼저 매트에 누워 보실게요. 편하게 누우셔가지고요. 복부 운동을 할 건데요. 누워서 짐볼 위에 다리를 가볍게 올릴 겁니다. 네. 복부 운동 안 하면 쉽다. 야, 저거 어렵지. 목 뒤로 네. 깍지를 끼고요. 지금이 딱 좋은 네, 것 같아요. 깍지를 끼고 이제 복근에 자극이 될 정도만 가볍게 올라올 건데요. 목을 꺾지 않고 올라오는 게 포인트입니다. 하늘을 그게 올라오면 이거 어려워. 천장을 보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이게
목을 꺾고 과도하게 복근 운동을 하시면 이게 목 뒤나 허리 쪽에 자극이 이제 사실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천장을 보고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그래. 아, 목을 꺾지 않는 게. 네, 목을 꺾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거 이렇게 떨리는 건가요? 당연히 네. 이렇게 복근에 힘을 이제 복근 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운동을 또 알려드릴게요. 네. 두 번째는 배 쪽에 짐볼을 대고 중심을 잡고 앞으로 기울일 겁니다. 그래서 양손으로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요. 좀 조심해. 네, 다리로도 잡아주시고요. 먼저 이제 저희 척추 쪽, 기립근 쪽 그리고 엉덩이 쪽을 자극을 줄 건데요. 오른쪽 다리를 위로 올릴 거예요. 아, 힘들겠다. 네. 올리고 그 상태에서 왼쪽 팔을 위로 올릴 겁니다. 쭉 뻗어주세요. 네,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왼쪽 팔을 내리고 오른쪽 다리로 내리고 반대쪽을 할 겁니다. 왼쪽 다리를 먼저 올리고 그다음에 규원 씨 너무 잘해요. 와, 역시 허리 따님이 엄청 시원해요. 젊고 잘하세요. 젊은이. 네. 나 또 비교되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다시 내리시고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돼요. 네. 간단하죠? 고맙습니다. 네. 짐볼을 활용한 근력 운동. 이거 집에서 놀고 있는데 활용해가지고 하면 좋겠네요. 네. 저 위에 맨날 이렇게 빨래 걸어두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 역시 젊은이가 잘하네. 네. 아, 어머님 제대로 힘드셨어. 네. 많이 자, 차이 이번에는 났나요? 모사원 선생님은 당뇨인 안심국수. 국수가 관리하기 힘든데 안심국수가 있어요? 안심국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두 모녀가 맛있는 브라우니를 만들어 주셨는데 사실 당뇨 환자분들 빵 먹는 것도 너무 조심스럽고 그에 못지않게 먹고 싶지만 잘 못 챙겨 먹게 되는 게 이 국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당뇨인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혈당 안심 국수를 준비해 봤는데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요겁니다. 아, 그거 그 참기름 아니에요? 참기름 무슨 기름이에요? 뭐 들기름? 들기름이에요. 네. 그 들기름 같은 경우에는 당뇨 환자에게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이 들기름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 불포화 지방산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들기름을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울러 들기름에는요, 이 폴리페놀 성분들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항산화력을 올려주는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피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학적 관점에서 들기름 믿고 먹는 건 좋지만 이 국수면 면이다 보니까 당뇨 환자들한테는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면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옛날처럼 뭐 소면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중에서 많이 팔고 있는 이 두부면입니다. 두부면. 네. 두부는 아시는 것처럼 식물성 단백질 위주의 식품이잖아요. 우리 두부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가운데 글리신과 아르기닌은 혈중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데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서 혈중 인슐린이 낮으면 또 간의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 이보다 좋은 식품이 없을 정도로 두부면을 전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두부면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간장, 설탕 대신에 또 스테비아를 좀 준비해 주시고 오이, 쪽파, 그리고 깨, 김 이렇게만 준비해 주시면 다 끝난 거예요. 두부를 먼저 좀 데쳐 주시고요. 두부를 이제 볼에 데친 두부를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간장 2큰술 정도 넣고 설탕 대신에 스테비아나 뭐 매실청 같은 거. 갑자기 이보은 선생님 생각나네요. 네. 매실청 같은 거 이렇게 좀 같이 넣어 주시고 조물조물 해 주세요. 이렇게. 이 자체만으로도 벌써 맛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그냥 하면 너무 심심하니까 쪽파 그리고 오이. 사실 저는 오이를 안 먹지만 오이 당뇨 환자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좋은 우리 수분 보충제가 될 수 있고요. 그 위에다가 김 뿌려주시고 그리고 깨를 쭉 뿌려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들기름을 이용해 갖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먹기만 하면 맛있는데? 네. 아니 되게 들기름 맛있다. 들어가서 향도 좋고 네. 너무 맛있어요. 들기름 향으로 이렇게 하니까 좋네. 네. 건강 또 당뇨 환자들까지 먹을 수 있는 네. 들기름을 활용한 두부면 요리까지 한번 이거 만나봤습니다. 이보은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해달라고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차윤환 박사님. 여주즙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 여주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 중에 이제 쓴맛이 워낙 강한 식물이다 보니까 참 먹기가 힘든
대표적인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쓴맛이 별로 없는 여주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맛을 보는 게 중요해서 제가 앞에 준비를 좀 해드렸어요. 네. 한번 마셔보시고 얼마나 쓴지 한번 느껴보시죠. 아니 그렇게 쓰지 않은데? 저는 뭐 거의 네. 괜찮아요. 끝맛만 살짝 쓴 정도? 먹기 어때요? 오, 괜찮죠?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당뇨가 있으셨고 엄마도 워낙 탄수화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막 한 포씩 챙겨주면서 저도 하나씩 먹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여주가 당뇨에 효과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건강 많이 생각하는 네. 젊은이일세. 그러니까요. 자, 일단 그 여주는요, 혈당 잡는 도깨비 방망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겼어요. 생긴 게. 그래가지고 일상에서 요거를 관상용으로 키우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여주는요, 뭐 남미나 아시아, 인도, 동아프리카 등등 이렇게 다양한 등지에서 당뇨를 치료할 때 자연 대체요법으로 활용이 되어 왔다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여주의 주요 성분과 함께 그 효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주의 주요 성분 첫 번째는 모모르데신.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주하면 쓴맛이 떠오르는데 그 쓴맛의 주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모르데신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이 모모르데신은요, 쓴맛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는요, 혈당 수치를 낮춰주고요, 혈중 콜레스테롤 또 합성을 억제해서 나쁜 지방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당뇨 합병증의 경우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서 혈관이 이렇게 끈적끈적해지게 되는데 한 실험을 진행해 봤어요. 그랬더니 여주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시킨 결과 대조군에 비해서요. 총 콜레스테롤은 18%, 나쁜 콜레스테롤은 29%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어서 두 번째 여주의 주요 성분 한번 살펴보시면 피인슐린입니다. 네, 여주 속 주요 성분 두 번째는 피인슐린입니다. 식물 인슐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성분은 체내에서 인슐린과 유사한 역할을 하면서 혈액 속 높은 당을 신체 곳곳에 에너지로 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실제로 여주의 혈당 조절 기능을 연구한 동물 실험을 살펴보면 포도당만 섭취한 G그룹은 혈당이 142%나 상승한 반면에 포도당과 여주 추출물을 함께 섭취한 G그룹은 혈당이 83% 수준으로 상승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의 주요 성분 세 번째는 공액리놀레산이라고 네. 되어 있는데 다 어렵네요. 예. 네. 자, 공액리놀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약자는요, CLA거든요. 자, 이거는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인데 우리 몸속에 심혈관에 좋은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CLA 기능은요, 다른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즉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이렇게 촉진시켜가지고요,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자꾸 태우게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방이 타니까 몸속의 체지방이 이게 점점 줄어드는 그런 도움이 있는 성분이 바로 이 CLA 성분입니다. 그럼 체지방을 감소시켜주면 당뇨 관리뿐만 아니라 나이살 잡는 데도 엄청 도움이 되겠는데요? 네,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공액리놀레산 성분은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 효과를 받았는데요. 실제로 고지방 식이를 한 쥐에게 12주간 여주 추출물을 섭취시켰더니 대조군에 비해서 체중은 18.5% 감소했고 지방의 원인이 되는 백색 지방의 무게는 50%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그 챙겨 먹는 시기 같은 게 있습니까? 바로 이게 언제 가을에 먹으면 먹어라, 좋다는지, 겨울에 먹어라. 제철 음식도 제철에 먹으라고 하듯이. 그렇습니다. 예, 여주도 제철이 있는데요. 여주의 유효 성분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개화한 지 7일에서 10일차 되는 여주를 먹는 건데요. 이때 핵심 성분인 이 모모르데신이나 비타민 C가 최대치로 들어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주를 선택하실 때는 국내산, 천정 지역에서 재배를 했는지, 그리고 제철인 7, 8월에 수확한 유기농 여주인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주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식약처 인증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원료에 대한, 여주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나 또는 체질, 그리고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담당 의와 상담 후에 섭취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오늘 유혜정 씨하고 그의 딸 서기원 씨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고요. 당뇨 관리 비법에 대해서 잘 알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 규현이랑 같이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달리겠습니다. 네. 저는 잔소리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기반으로 더 잔소리를 많이 해야 돼요. 아니, 딸이 근데 최고예요. 진짜 엄마와 딸의 모습은 참 좋습니다. 네. 아까도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아빠하고 아들은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점점 서먹해지는 거야? 그러게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요즘 일기예보가 잘 맞아요. 오늘 쌀쌀하던데. 그러니까요. 날이 이제 점점 더 추워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주말 따뜻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